요즘 단백질 음료, 보충제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단백질 음료, 비싸고 인공적인 가루 제품들 말고도 우리 밥상에 늘 오르던 값싸고 흔한 음식들로도 충분히 근육을 되살릴 수 있거든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근육량 변화와 단백질 흡수 패턴을 연구해온 박은희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관찰하고 개선해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근육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근육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지고 흡수율도 낮아진 상황에서는 더 똑똑한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난 30년간 만나본 어르신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확인한 건 근육 손실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자신감까지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전엔 씩씩하게 하시던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우울해지시고 활동량도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기만 먹으면 단백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들 중에도 월 20만 원씩 보충제에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조상들이 늘 먹어온 전통식품들 중에 훨씬 흡수 잘 되고 효과 좋은 단백질 공급원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단백질 최강자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단백질만 주는 게 아니라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까지 함께 제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게다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제가 왜 이 3가지를 특별히 추천하는지 아시겠어요? 첫째는 흡수율이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부족해지는데 이 식품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잘 소화되고 흡수돼요. 둘째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인공 보충제처럼 속 쓰림이나 변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 3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근육량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만나뵌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신 일이거든요. 6개월만 꾸준히 드셔도 허벅지 둘레가 2, 3cm 늘어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식품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드시던 음식에 조금씩 추가하기만 해도 충분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3년 전에 만나뵌 73세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며 밥과 채소 위주로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고기 냄새만 맡아도 속이 더부룩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배웠을 때 이분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체중은 표준이었지만 근육량은 심각하게 부족했거든요. 특히 종아리 근육이 많이 빠져서 바지가 헐렁해 보일 정도였어요. 본인도 그걸 의식하셔서 항상 긴 바지만 입고 다니셨죠. 그런데 어느 날은 평소처럼 시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2바퀴도 못 채우고 중간에 의자에 앉아서 한참 숨을 고르셔야 했대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깜짝 놀라신 가족들이 검사를 받게 했더니 허벅지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0%나 줄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상담을 해보니 이분이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고기는 못 드시고 생선도 가시 때문에 기피하시고 콩류도 소화가 안 된다고 피하셨어요. 결국 탄수화물과 채소로만 식사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알려드린 전통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식탁에 조금씩 올리신 지 첫 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2개월째부터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석 달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다시 늘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히는 15% 정도 회복됐어요. 6개월 후에는 집 앞 가파른 계단을 거뜬히 오르시고 시장도 예전처럼 씩씩하게 다니셨습니다. 1년 후에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셔서 동네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다른 건강 지표들도 함께 좋아졌다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안정됐고 면역력도 좋아져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됐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시고 자신감을 되찾으셨죠. 이게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의 힘이에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올바른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고 제대로 섭취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영자 어르신 같은 경우가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수십 명이 넘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 달 정도 해보시고 변화가 없다며 포기하시는데 근육이 만들어지는 데는 최소 2, 3개월이 걸린다는 걸 알아두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백질 흡수율을 2배로 높이는 궁합 정보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비밀도 뒤에 나올 거예요.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런 핵심 정보들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왜 지금 당장 식탁의 단백질을 바꿔야 하는지 뒤에 나올 내용을 들으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손실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살려주는 진짜 단백질 식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을 10년 젊게 만드는 단백질 식품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새우를 국물 낼 때만 쓰고 버리시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건새우 100g에는 무려 70g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같은 무게의 닭가슴살보다 3배나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게다가 건새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도 풍부해요. 칼슘은 뼈 건강에 좋고 아연은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죠. 특히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건새우는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완벽한 식품이에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건새우의 단백질은 노년층에서 흡수율이 특히 뛰어나다고 나와 있어요. 소화 효소가 부족해진 상황에서도 잘 분해되고 흡수된다는 뜻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건새우의 단백질이 이미 부분적으로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76세 이정수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다가 속이 쓰리고 변비가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월 15만 원씩 보충제비를 쓰시면서도 효과는 별로 없으셨죠. 그래서 제가 건새우를 활용한 식단을 추천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건새우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거부감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소량부터 시작해서 국물에도 넣고 나물 무칠 때도 넣고 밥 지을 때도 한 줌씩 넣어서 드시게 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감칠맛 때문에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체성분 분석을 해보니 허벅지 근육량이 8% 늘어나 있었어요. 무엇보다 소화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아하셨죠? 건새우 활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국물 낼 때 넣는 건 기본이고 나물이나 무침 요리에 가루로 뿌려 드시면 됩니다. 밥 지을 때 함께 넣으면 은은한 바다 향이 나면서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믹서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건새우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색이 너무 붉거나 냄새가 심한 건 피하시고 자연 건조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격이 너무 싸면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정 가격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시중에 파는 건새우 중에 소금에 절인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건 반드시 찬물에 헹궈서 짠맛을 빼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입니다. 혹시 통조림 생선을 반찬으로 얼마나 자주 활용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생선은 신선한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통조림을 기피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편견이에요. 통조림 고등어나 꽁치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요. 더 중요한 건 뼈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어서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죠. 생선을 따로 사서 조리하면 뼈를 발라내느라 번거롭고 가시 때문에 드시기도 불편하잖아요. 실제로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고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뼈가 완전히 부드러워져요. 칼슘 흡수도 더 잘 되고요. 게다가 신선한 생선보다 보관이 편하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국립수산과학원 자료를 보면 등푸른 생선류는 근육량 감소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고등어에 들어있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도와주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 근육에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에요. 69세 최성호님은 주 2회씩 고등어 통조림으로 김치찌개를 끓여 드셨어요. 처음엔 비린내가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김치와 함께 끓이니까 오히려 깊은 맛이 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묵은지와 함께 끓이면 감칠맛이 정말 좋아져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통조림 생선을 드신 후부터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적정선을 유지하게 됐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향상됐어요. 오메가3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 거죠. 통조림 생선 활용법은 정말 다양해요. 김치찌개에 넣어도 좋고 간장조림으로 만들어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두부와 함께 끓여서 두부찌개로 드셔도 되고 무와 함께 졸여도 맛있어요. 뼈까지 부드러워서 씹어 드실 수 있으니까 칼슘 보충에도 좋습니다. 파스타나 볶음밥에 넣어도 맛있고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해도 좋아요. 특히 양파, 당근 같은 채소와 함께 볶으면 영양 밸런스도 좋아지고 맛도 훌륭해져요. 다만 통조림 국물이 짜기 쉬우니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당히만 활용하시길 바라요. 나트륨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거든요. 국물을 활용하실 때는 다른 간을 거의 하지 마시고 통조림 자체의 짠맛으로 충분해요.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혹시 검은 콩을 밥에 넣어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5g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게다가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 부담이 적어서 속이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검은 콩의 특별한 점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그 단백질을 근육까지 잘 운반해줄 건강한 혈관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중년 여성분들의 근육 유지에 도움이 돼요.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개선과 근육 합성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70세 김정자님은 매일 아침 검은 콩밥을 드셨어요. 처음엔 콩 비린내가 신경 쓰인다고 하셨는데 현미와 함께 넣어서 지으니까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압력솥으로 충분히 익혀 드시니까 소화도 잘 되셨고요. 3개월 후부터는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오후에 느끼던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무릎 관절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은 콩의 항염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1년 후에는 동네 걷기 모임에서 가장 빠르게 걸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검은 콩 활용법도 여러 가지예요. 밥에 넣어서 콩밥으로 드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 따로 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아요. 콩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죽이나 미숫가루에 넣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은 콩 조림을 만들어서 밑반찬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간장, 설탕, 물엿으로 달콤 짭짤하게 조리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반찬이 돼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주의할 점은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검은 콩을 달게 졸이지 마시고 심심하게 드세요. 콩을 불릴 때도 하룻밤 정도 충분히 불려서 삶으시면 소화가 훨씬 쉬워져요.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더 부드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익힌 검은 콩은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서 간식으로도 좋아요. 이렇게 건새우, 통조림 생선, 검은 콩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단백질 부족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지혜로운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새우와 표고버섯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줍니다. 건새우에 들어있는 칼슘이 더 잘 흡수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건조 과정에서 비타민 D 함량이 더욱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건새우와 표고버섯을 함께 넣고 국물을 내보세요. 감칠맛도 훨씬 좋아지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이 조합을 사용하면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집에서 국물 낼 때 어떤 재료를 주로 쓰시나요? 앞으로는 이 조합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고등어 통조림과 묵은지의 조합입니다. 묵은지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고등어의 오메가3가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요. 염증을 줄이면서 동시에 장 건강을 개선해 주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영양소 흡수를 돕고 오메가3는 장 점막의 염증을 줄여줘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의 흡수율도 크게 높아져요. 묵은지와 고등어 통조림으로 김치찌개를 끓이시면 정말 맛있어요. 묵은지의 깊은 맛과 고등어의 감칠맛이 어우러져서 시원하고 진한 국물이 나와요. 다만 국물이 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김치도 짜고 통조림 국물도 짜니까 간을 따로 하지 마시고 재료 자체의 짠맛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보존성이 좋다는 거예요. 묵은지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통조림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냉장고에 준비해 두시면 언제든지 빠르고 간편하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묵은지찌개 자주 드시나요? 검은 콩과 현미의 조합도 정말 좋아요. 콩 단백질과 곡물 단백질이 만나면 아미노산이 서로 보완돼서 완전한 단백질을 구성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콩에는 라이신이 많지만 메티오닌이 부족하고 현미에는 메티오닌이 많지만 라이신이 부족해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균형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검은 콩 현미밥을 지으실 때는 콩을 하룻밤 불린 다음 현미와 함께 넣어서 지으시면 돼요. 소화율을 높이려면 압력솥을 사용하시거나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넣고 충분히 익혀주세요. 처음에는 콩 비율을 적게 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현미 대신 보리를 사용해도 좋고 기장이나 수수 같은 다른 잡곡을 함께 넣어도 영양가가 높아져요. 집에서 잡곡밥 드실 때 어떤 곡물 넣으시나요? 들깨가루도 빼놓을 수 없는 조합 재료예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만성염증을 억제해 주거든요.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돼서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죠. 게다가 들깨가루는 고소한 맛이 나서 음식 맛도 한층 좋아져요. 나물 무침에 넣으면 풍미가 살아나고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고소함이 더해져서 더 맛있어요. 들깨가루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근육 수축과 이완에 도움이 돼요. 들깨가루는 산패되기 쉬우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국이나 찌개 마지막에 한 숟갈 뿌려 드세요. 너무 일찍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나물 무침에 넣을 때도 마지막에 넣어서 무치시는 게 좋아요. 들깨가루를 직접 만드실 때는 들깨를 살짝 볶아서 갈면 더 고소해져요.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마시고 일주일 분량씩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여러분은 들깨가루를 평소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좋은 음식도 조합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차와 함께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식사 후 최소 30분은 지나서 차를 드시길 바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조리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이라도 너무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건새우든 통조림이든 원래 간이 있으니까 심심하게 조리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요.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는 것도 피하세요.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튀김 같은 조리법보다는 찜이나 조림 같은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식사 전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식사 타이밍도 고려해 보세요.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세 끼에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게 흡수에 유리해요.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에 이런 단백질 식품들을 조금씩이라도 포함시키시길 바라요. 운동과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어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시면서 이런 단백질 식품들을 섭취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를 하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개인차도 고려하셔야 해요. 소화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평소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천천히 적응시켜 나가세요. 혹시 두부와 시금치를 자주 함께 드시나요? 이런 작은 조합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신경 써서 챙기시길 바라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량 감소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거나 비싼 단백질 보충제나 고기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방식으로 단백질을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어서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져요. 균형 감각도 나빠져서 낙상 위험이 높아지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나 폐렴에 쉽게 걸릴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당 저장고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당뇨 위험도 높아져요.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인지 기능도 영향을 받아요.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건새우, 고등어 통조림, 검은 콩을 꾸준히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근육량이 늘어나서 걸음걸이가 당당해지고 계단도 거뜬히 오를 수 있어요.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죠. 건새우의 칼슘으로 뼈도 튼튼해지고 고등어의 오메가3으로 혈관 건강도 개선돼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으로 염증도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소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건강 관리가 훨씬 수월해져요. 면역력도 강화돼요. 근육에서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품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빨리 회복되는 걸 경험하세요.
여기에 들깨가루 같은 좋은 조합과 올바른 식사 궁합까지 더하면 효과는 정말 2배가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달라지고 부작용 없이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표고버섯과 건새우의 조합으로 칼슘 흡수율을 높이고 묵은지와 고등어의 조합으로 장 건강까지 챙기고 검은 콩과 현미의 조합으로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큰 건강 개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 밥상에 이 3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올려보세요. 검은 콩밥이어도 좋고, 건새우 넣은 미역국이어도 좋고, 고등어 통조림 김치찌개여도 좋아요. 시작이 반이에요. 한 가지만 꾸준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추가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아주 작은 변화 같아 보이지만 이게 바로 근육을 10년 젊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30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고 3주째부터는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피로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주변에서도 얼굴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실 거고 옷맵시도 달라 보이실 거예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주신 일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대에도 80대에도 얼마든지 근육을 키우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도 충분해요. 오늘은 검은 콩밥, 내일은 건새우국, 모레는 고등어 김치찌개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21일만 연속으로 하시면 습관이 되고 그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거예요.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시거나 가족들과 함께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 중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특히 며느리분들이나 자녀분들이 이런 정보를 아시면 부모님 식단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비싼 보양식이나 보충제보다 이런 전통식품들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법과 단백질 섭취 타이밍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과 언제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효과적인지 실제 사례들과 함께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운동 없이 단백질만 먹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로도 충분히 근육을 자극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30일 도전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이 3가지 단백질 식품 중 어떤 것부터 도전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함께 다짐해 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요.